네, 나라 밖 이야기 좀 할까요? 1월이면 북반구는 한겨울이잖아요, 지금 저희도. 근데 유럽에서는 반소매 차림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기온이 오르고 있답니다. 근데 이 이상 고온 현상이 국제 정세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김성환 평론가가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말 따뜻하다면서요? 우리 11월 날씨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더웠는데 그때는. 네, 우리도 반팔 입고 다닌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유럽 상황이 딱 그 정도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스위스 알프스 지역은 눈도 많이 내리고 그렇다고 생각하잖아요. 만년설에 덮여 있을 것 같은 곳인데. 네, 스키장도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화면 보시겠지만 아시겠지만 눈 없고 그냥 맨 땅이 드러나 있잖아요. 산 정상부에만 조금 있나요? 네, 스위스 서북 지역의 기온이 영상 20도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이게 30년 만에 가장 더운 겨울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몽블랑 기슭으로 유명한 프랑스 샤머니 지방 같은 경우에는 스키장 슬로프의 절반 정도가 운영을 중단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굉장히 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고요. 지금 이제 화면에 나가는 게 스페인 말라가 해변 풍경인데요. 지금 사람들이 한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해수욕도 하고 있잖아요. 여름인데요? 네, 거의 여름에 육박하는 상황인데요. 새해 첫날 기온이 25도 가까이까지 치솟았습니다. 평년 기온이 한 영상 10도 정도 되거든요. 그보다 한 10도 이상, 15도 가까이 지금 높은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뭐 유럽의 독일이나 프랑스, 폴란드, 우크라이나 이런 지역도 1월 기온의 최고치가 지금 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진짜 반소매 입으신 분들이 있어요. 네. 자, 바로 현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독일 현지를 좀 연결을 해보려고요. 정성규 제독 한인 총연합회 회장이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회장님은 그래도 옷을 좀 따뜻하게 입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예, 이 아침에 강아지 산책을 하고 왔거든요. 네. 오늘 바깥 기온은 얼마나 되는 지금, 겁니까? 지금 기온이 한 6도 정도 됩니다. 6도요. 평년에는 예. 거기가 몇 도쯤 되는 거예요? 평년에는 뭐 2도, 3도 이랬었죠. 2도, 3도. 근데 오늘은 6도. 예. 6도, 자, 그러니까- 낮에는 이제 10도까지 11도, 10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10도, 11도까지 올라가고. 그러면 지금 현재 난방 여기가 걱정은 아침 8시거든요.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현재 여기 아침이기 때문에 좀 이제 날씨가 낮고 저희가 이제 좀 고지대라 좀 날씨가 낮은데 낮에는 이제 좀 올라가는 거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난방비 걱정은 지난 겨울보다는 훨씬 덜 하시겠는데요? 물론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벽난로가 있는데 한 번도 떼어보지를 못했거든요. 아직 한 번도 안 쓰셨어요. 예, 아직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평소에는 몇 월 달부터 벽난로에 불을 떼십니까? 보통 11월 중순부터 시작해가지고 불을 떼는데 아직 불을 펴보지를 못했고 지금 이제 이 이상 기온이 어떻게 됐든 독일에 묶여 있는 우리 마음들이 정말 녹여주는 그런 겨울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겨울 되기 전에 걱정 진짜 많이 했잖아요. 2월 달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된 다음에 겨울이 진짜 큰 걱정이다라는 분석들 많았고 전기요금 많이 오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았는데 그때는 좀 마음을 졸이셨었죠? 그랬었죠. 그때는 이 전기세, 가스비 너무 많이 오른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이 겨울을 어떻게 나나 염려들을 했는데 막상 이렇게 겨울이 되고 지나고 보니까 이 별 어려움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난방비, 뭐 전기요금, 가스요금 별로 많이 안 올랐겠는데요, 그러면. 현재 이제 정책적으로 이 가스비나 전기세가 오른다고 이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따뜻해진다 해서 그 정책이 바뀌어진 건 아니고요. 일단 그렇기 위해서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저희 이 모든 사람들에게 가정마다 지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회장님이 작년 겨울에는 난방비로 어느 정도를 썼었는데 올 겨울은 걱정했던 것보다 얼마나 줄어들었다 이렇게 좀 말씀할 수 있겠어요? 난방비는 아직까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3월 달부터 모든 이
가격이 오른다고 했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은 그런 체감적으로 느껴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인상된다는 것도 3월부터 오르기로 돼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이제 계획이 이제 3월부터고 1월 달 이제 소급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저희들은 뭐 이제 이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데 아직 그렇게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상대적으로 따뜻해진 겨울에 난방비 부담도 크게 느끼지 않는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성규 회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프랑스는 근데 전기요금 급등해서 빵집 문 닫는다 이런 소식이 또 있더라고요. 네, 제빵업계가 위기에 빠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빵업계 관계자들 얘기를 보면은 지난해 한 11월에 뭐 우리 돈으로 한 250만 원 정도 전기요금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한 달에요. 네. 네. 근데 이게 갑자기 900만 원이 됐다고 합니다. 어이구. 근데 다른 이건 뭐 한 사례일 거고요. 다른 이제 뭐 빵집 같은 경우에는 청구서를 공개를 한 거 보면 한 10배 정도 가격이 올랐기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프랑스 같은 경우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정용 전기요금은 상한선을 제한을 한 거예요. 근데 사업용 전기요금은 상한선 제한을 하지 않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대로 에너지 가격의 인상분이 전기요금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러고 나니까 빵집들이 우리 도저히 운영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프랑스 정부는 뒤늦게 제빵사들의 세금 납부를 좀 유예해주겠다. 그리고 에너지 가격이 지나치게 상승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겠다. 왜냐하면 어차피 집세 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에너지 가격은 너무 높아서 폐점을 하려면 폐점도 또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주는 방안을 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공공요금이 엄청나게 오른 나라 정책이 조금씩 다른 겁니다. 자, 기상현상, 전기요금 이런 이야기 쭉 했는데 돌아보시면요. 지난해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직후에 러시아가 자원을 무기화할 거다 이런 걱정이 굉장히 컸습니다. 당시 사사건건에 출연했던 전문가 이야기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가스의 경우에는 거의 40%, 독일 같은 경우 5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석유를 갖다가 러시아가 수출이 용이하지 못하게 된다면 러시아도 힘들지만 서구는 더 큰 위기에 빠지게 국제 되겠죠. 유가가 엄청나게 올라가죠. 맞습니다.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지금 당장 수급의 문제가 굉장히 커지겠죠. 에너지 위기가 굉장히 커지고 네, 아직 겨울이 다 끝나지 않은 상태라서. 맞습니다. 실제로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 잠그기도 했었고요. 네, 맞습니다. 뭐 그래서 에너지를 무기화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었는데요. 네. 크게 이제 두 가지 파이프라인이 들어가요. 노르트 스트림 1하고 노르트 스트림 2. 근데 노르트 스트림은 우크라이나 개전 초기에 이제 막 파이프라인을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그건 뭐 운영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고요, 제대로. 노르트 스트림 1이 들어가고 있었는데 그 노르트 스트림 1은 작년 8월에 개전 이후에 아예 러시아가 잠궈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잠글까 말까 이렇게 하면서 무기화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그러고 나니까 사실은 천연가스 공급이 중단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 결국 천연가스가 계속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까지 이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네. 유럽 쪽에서 올겨울이 아마 나기가 제일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많이 상황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별로 영향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가격이 더 떨어졌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메가와트 시당 한 74유로 정도에 지금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작년 8월에는 340유로가 넘었었어요. 그때 진짜 비쌌군요. 그때 한 지금보다 5배니까요. 그 사이에 한 5배, 그러니까 5분의 1 가격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물론 2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비싼 가격이긴 하지만 그래도 올 겨울을 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상황이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크라이나전 개전 초기에 상황 굉장히 악화됐으니까 유럽에서는 우리 전기 에너지 아껴 씁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폭 뭐 예를 들면은 에펠탑 전기를 끊어버린 밤에 조명을 끈다거나 그렇죠. 이런 일들을 벌였잖아요. 한 20% 전력을 좀 감축하는 그런 효과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러시아에서 수입하던 것을 수입 대체를 다른 지역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노력을 그동안 해왔는데 그러고 나니까 막상 이제 겨울이 따뜻해지니까 가스 비축량도 한 90%까지 대폭 늘려놓은 상황이거든요. 이 올겨울 날만하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독일 하베크 부총리는 아주 빠듯하긴 하지만 올겨울을 견딜 수 있겠다 이렇게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면 유럽 연합 통계청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수요 감축 목표를 한 15% 줄입시다라고 설정했는데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감축 목표를 초과 달성합니다. 작년 그러니까 평년 사용량보다 20%가 더 줄었어요. 가스 사용량이. 이러니까 가스 재고는 이제 느는 거죠. 작년 내내 가스를 엄청나게 빨아들였거든요.
이거 맞습니다. 러시아산 가스 못 사니까 그냥 많이 사자 이래가지고 정말 많이 비축을 해놨고 비축량 지금 저희 그래픽 준비해놨는데요. 비축량을 쭉 늘려놨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유럽에 공급되는 거에 한 40% 이상을 차지했었거든요. 국가별로는 뭐 50% 이상 넘는 것도 있었는데 카타르나 아니면 미국을 통해 가지고 대체하는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네. 그리고 보통 비축량이 전체 저장할 수 있는 양이 한 70% 정도를 비축했는데 지금은 꽉꽉 눌러 가지고 한 90% 이상까지 비축을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오히려 다급해진 상황이 됐는데요. 푸틴 대통령이 대러시아 제재 이후에 비우국가 같은 경우에는 루블화로만 결제받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이제는 다른 외화로도 결제받겠다 이렇게 지금 한 발 물러선 상황입니다. 네, 위안화고 뭐고 들고만 오면 가스 내주겠다 이렇게 바뀌었고. 근데 이렇게 되는 게 유럽으로 판로가 막히면 다른 곳으로 팔면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면서요? 미국의 대러 제재가 계속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입하고 싶어도 수입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에너지 가격 상한제도 실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수출할 수 있는 방법은 파이프라인 아니면은 LNG선에 실어가지고 천연가스를 수출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 파이프라인은 뭐 스스로 잠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LNG선을 통해 가지고 아시아 국가에 수출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중국의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는 것 말고는 아시아 국가에서 우리가 사겠다고 선뜻 나서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수출에서 에너지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비중이 높단 말이에요. 세입의 한 40%가 에너지로. 예, 된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 에너지를 무기화하겠다고 하는 전략도 실패하고 경제도 쪼그라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이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어요. GDP가 마이너스 2.8%를 기록했고 네. 올해도 마이너스를 기록할 예상으로 좀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따뜻한 겨울이 푸틴의 그런 에너지 무기화 이 전략을 좌초시키는 그런 상황이에요. 전쟁에도 영향을 일부 미치고 있죠? 현대전은 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러시아가 경제가 아무래도 지금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얼마나 더 버틸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근데 이거는 좀 전망이 엇갈려요. 러시아가 좀 버티지 못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는 반면에 러시아가 뭐 벨라루스하고 지금 비행 훈련도 같이 하고 있다고 네. 하잖아요. 키우에선 불과 국경에서 90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쓸 수 있는 군사적 카드는 앞으로도 많이 남아 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금방 뭐 전쟁을 포기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속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전망도 있고요. 미국에서 싱크탱크가 발표한 걸 보면 미국 내 국내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 10년 내에 러시아가 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그 혼란에 휩싸여서 스스로 붕괴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거는 뭐 봐야지 하는 상황이니까요. 지금 아직까지는 속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 전망까지는 진짜 잘 모르겠네요. 근데 아까 저희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먼 이야기 같지만 가스 공급망이 망가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사들여야 되는 LNG 가격이 갑자기 급등하면서 우리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근데 이 전망이 또 러시아의 그림과는 달리 흘러가요. 근데 공급망이 분리되면 어쨌거나 장기적으로 우리한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계속 상황을 지켜보고 특히 전문가나 정부에서는 방법을 잘 찾아야 될 겁니다. 자, 마무리해야겠네요. 자, 김성환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